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현천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기관 운영 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다 하고 계신 내용인데도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신청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부분을 영업을 하나 봐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신 신청해 줄 테니까 15%에서 30% 정도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비용 내면서 할 게 아닌데 이렇게 비용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이 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은요,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한 거니까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노동자 30인 미만입니다. 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6월달에 지원받겠다고 하면은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날의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이제 해당하고요. 직전 3개월 말일에 대한 평균 인원수가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과세소득이 3억이 초과하는 경우나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외를 하게 되고요. 30인 이상이어도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동주택의 경비원, 그 다음에 청소원 분들에 대한 지원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시 올려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신청 안내에 보면 55세 이상, 그러니까 1966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고령자, 그 다음에 고용 위기 지역의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종사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종사자분들에게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총 99명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무조건 30인 미만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면 예외적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일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리고 또 인원수 많잖아요. 지원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원 요건은 월 219만 원이고요. 이게 이제 지원 요건을 제가 표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에 대한 부분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급 기준이 있어요. 시급 기준이 보시면은 기본급하고 이런 기본적인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100에서 120% 범위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니까 이 120%가 넘는 경우에는 사실 신청하지 않는 게 맞으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거 신청을 해가지고 그 지원을 받으셨어도 후에 나중에 환수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부정수급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실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셔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준수하셔야 되고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 수준 이상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기관들은 전년도보다는 다 올려주시는 게 일반적이죠. 유지니까 그 이상이거나 아니면 유지되거나 둘 다 이제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고용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지원 신청을 해주시고, 별로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웬만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이 가능하니까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셔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게끔 하셔라,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원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4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만원, 그리고 만약에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3만원, 2만원, 10시간 미만은 미지원 이런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얼마라도 어쨌든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어찌됐든 이 부분을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신속하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최초 이후에 2회분부터로는 매월 15일 날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급 방식은 직접 수령만 가능하고요.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서 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지금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이제 뭐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일수가 매일매일 근무를 안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급액의 비율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급하고 사후 관리를 한다. 이때 만약에 아까 이제 120%가 넘는 경우라든지 219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라든지 보수가 이런 경우에 속여서 지원하는 경우 다 환수를 한다. 근데 환수를 하는 게 일단 몇 배, 5배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겠다. 강력하게 지금 쓰고 있어서 신청을 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 분들만 꼭 신청하셔라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실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천천박사는 오늘 여러 가지 뭐 신청 방법이 있어요. 팩스로도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데요. 오늘은 사대보험 연계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사대보험 연계센터를 네이버에다가 사대보험 연계센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들어가 봤고요. 실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가입이 돼 있으실 거예요. 가입이 안 돼 있으시면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증서 등록 안 돼 있으면 인증서 등록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일단은 취득신고를 할 때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취득신고를 할 때 보시면 우선은 취득신고를 누르시면 우리 이제 기관에서 새롭게 뽑는 우리 선생님 이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줄 보수라든지 사대보험 중에 어떤 사대보험을 신청할지를 체크하게 돼 있죠. 네, 체크를 해주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탭이 있어요. 네,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신청하겠다 누르시면 그 다음으로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으로 넘어가시면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그 탭에서 우리의 기관의 기본적인 정보,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의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평균 보수가 있고, 이게 이제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요. 월평균 보수가 219만원 이하여야 하니까, 그 금액에 이제 해당하는지, 월평균 보수가 219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보수가 219만원 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당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청이 가능한 거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도 적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적어서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SNS로서도 연락이 와서 실제 우리 웬만하면 3일 이내에 지급이 되고 그 다음들부터는 이제 신청하게 되면 15일 날 지급되게끔 되어 있고요. 최초 신고를 할 때 바로 해주시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초 신고할 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법을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저기 볼게요. 이미 이제 취득 신고를 했고 취득 신고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본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번 신청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는 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들어가시면 눌러볼게요. 신고를 하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처음 신고할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신고를 최초 신고하는 거랑 똑같이 보수부터 이제 기본적인 건 적는데 적으실 때 그냥 아까 눌렀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탭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탭으로 넘어가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신청하는 분들이 뭐 한 분이면 한 분, 10분이면 10분이 한 번에 뜨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보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보수에 대한 평균 보수가 219만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일제 해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그냥 이제 맡기시는 경우에 한 번도 안 해봤을 때 우리 연계센터를 들어와서 신고를 안 해봤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직접적으로 신청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시기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우리나라에는 무료 사무 대행 기관, 그러니까 보험 업무, 그러니까 사대보험 업무에 대한 사무 대행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0인 미만 같은 경우는 무료예요. 제가 위탁 대상 보험 사무 내용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보시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하고 보수총액 신고, 그 다음에 확정보험료 보험에 대한 신고, 사대보험 취득 신고 뭐 등등 상실 신고 이런 것들을 무료로 신고해주는 기관들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예, 이 부분 이 기관의 리스트를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다운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30인 미만이라면 여기 일자리 안정자금도 대신 신청해주죠, 무료로. 네, 이렇게 해서 신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행 기간을 고르셔가지고 계약을 하셔야지만 무료예요. 네, 계약을 하셔야지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걸 보시면 직접 신청하는 분들, 실 수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직접 신청하셔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시고요. 직접 신청하기가 어렵다면 수수료 내지 마시고 그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을 찾으셔서 리스트 드린 그쪽에서 찾으셔서 무료로 서비스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예,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렵다고 수수료를 그렇게 크게 내고 하진 절대 마시고요. 직접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뭐 많은 과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하다 하더라도 찬찬히 해보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직접 제가 눌러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예.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뭐 지원금 관련해가지고 내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뭐 고령자 다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성을 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